복구 작업은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초유의 국가 전선망 마비 사태, 국민들의 일상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26일 금요일 저녁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Yeah, I also hear some of the explosion from that side. So I also just hear about some siren from firefighter. 화재가 발생하고 하루가 지난 27일 그 현장을 찾아가 봤는데요. 저기가 그 화재가 난 곳을 천막으로 덮어놓은 것 같아요. 아직 그날의 참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화재가 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대한민국 디지털 정부의 심장부와 같은데요. 이로 인해 정부 업무 시스템의 가동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마비된 시스템은 무려 647개였는데요. 민원 처리가 지연되거나 또는 증명서 발급 및 차질이 빚는 등 그런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서둘러 복구에 나섰지만 정부24 서비스가 먹통이 되는 등 그 여파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는 무인 민원 발급 창구. 한번 주민등록 등본을 떼볼게요. 마찬가지로 서비스가 중단돼 사용이 불가했습니다. 네, 뭐 다 안 된다면서요? 네. 우체국 전산장애로 금융거래가 중단돼 90조 원의 예금이 꽁꽁 묶이기도 했는데요. 대금 같은 거 보내야 될 때 있는데 그걸 못 보내주니까 일단 그쪽에서는 서로가 제가 약속을 안 지키는 줄 알 거 아니에요. 심지어 화장시설 온라인 예약 서비스도 가동을 멈췄는데요. 예약 접수는 현장 방문이나 유선 전화로만 가능했습니다. 이제 상이 나서 장례식장이나 그런 걸 이제 예약을 하는데 예약 사이트도 안 돼가지고 지금 시기는 이제 이렇게 있는데 정말 큰일 났다. 기본적인 민원 발급부터 온라인 서비스까지 모두 차질을 빚었는데요. 정부는 신속히 주민센터 창구 발급 등 대체 수단을 안내했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지난 월요일 아침, 민원이 빗발쳐 혼란이 본격화될 거라는 우려가 컸는데요. 29일 현재 기준 일부 전산망들은 복구가 됐지만 여전히 행정 서비스라든지 민원 처리는 지연되는 곳이 있는데요. 현장 상황은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인근의 주민센터를 들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밀려든 민원인들로 주민센터가 북적였는데요. 한참 기다렸잖아요. 어떤 업무 보러 오셨어요? 아기 전입신고하려고 왔는데요. 네네. 아기가 이제 60일밖에 안 돼가지고 사실 외출이 좀 부담스럽기는 한데 오늘 이제 전화도 하고 했는데 전화 연결 자체가 안 돼서 그냥 오프라인으로. 이처럼 일부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업무 보러 오셨어요? 이거. 민생. 지금 신청하러 오신 거예요? 예. 될란지 안 될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와봤어요. 소비 쿠폰 오늘 신청하셨어요? 예, 아니 받았지. 바로 받으셨어요? 다행히 소비 쿠폰 지급에는 문제가 없었는데요. 지금 민성 회복 쿠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보니까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으로 다 확인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네. 불가한 항목에 대해서는 뭐 해외 체류 신고나 재국민 출국 신고, 국외 이주 신고, 그리고 IC 주민등록증 발급, 재발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울러 등초본 및 인감 발급의 수수료 면제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여전히 사용이 불가한 무인 민원 발급 창구. 그런데 지금 원래 불가하다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시각이 10시인데 1시간 만에 이렇게 가능한 걸로 바로 또 복구가 돼서 이렇게 지금 주민등록 초본은 발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29일 10시 기준입니다. 정부24 등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서비스가 우선 복구가 됐는데요. 우체국 금융 서비스는 복구가 됐지만 추석을 앞두고 택배 물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일부 우편 서비스는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한 우체국의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그 속보분해로 왔는데요. 사전 예약해 놓은 게 있었는데 그게 다 날라갔다고 해가지고 지금 다시 쓰기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름이 지금 빗볕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걸 다시 어쨌든 입력을 해야 된다고 모르시니까. 수기로. 네. 지난 6월 시스템 개선 이전에 과거 설비를 재가동해서 시스템 복구를 결정했습니다. 자, 다만 우체국 쇼핑 사이트는 접속이 막혀 당분간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데요. 이로 인해 입점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매출 피해액은 최대 2,400여 개 업체고 금액적으로 했을 때는 약 126억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피해 신고센터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업체에서 이제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어느 정도 피해인지 그걸 다 규모를 다 조사를 한 다음에 홍보용 물품이라든지 그 내부적으로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우체국 쇼핑 상품으로 일단 소진을 할 예정이고요. 판매 수수료 같은 것도 있는데 요게 한 8억 정도 되는데 요것도 다 면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자, 부동산도 업무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소유주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 광고를 올려야지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죠. 자, 한때 부동산 거래에 어려움을 겪었다는데요. 나오는데요? 나와요. 네, 나와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안 됐었나요? 안 됐었어요. 네네. 안 됐었는데 나오네요. 건축물 대장 역시 열람이 되는 등 이 화재 여파로 중단됐던 건축물 거래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온라인 신고 서비스가 9월 30일 오후 1시 재개가 됐습니다. 다만 토지의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 직접 방문을 통한 신고 접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자, 은행에서는 이번 시스템 장애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과 같은 일부 서비스가 제한된다는 안내를 했습니다. 신분증 진위 확인 서비스 장애로 주민등록증 실물을 활용한 비대면 대출 취급 등은 일부 제한이 있긴 한데 대체 실명확인증표, 즉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모바일 신분증 등을 통해서 진위 확인 후 업무 처리 중에 있어서 큰 불편함 없이 업무 처리가 되도록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은행 업무 대부분이 가능해졌습니다. 행정안전부 블로그에서는 복구 현황을 업데이트하고 있는데요. 자, 어제 1일 밤 10시 기준 시스템 105개가 복구돼 국정자원 화재 복구율은 16.2%였습니다. 아직까지 명확한 화재 원인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어떤 이유로 불길이 치솟는 것일까요? 리튬이온 배터리에는 다른 배터리에 없는 분리막이라고 하는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충격을 가하거나 비틀거나 이러면은 안에 있는 얇은 분리막이 찢어지게 됩니다. 열이 발생하고 그 결과로 화재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원인 규명을 위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과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국정자원 관계자 등 4명을 입건했습니다. 자, 그런데 불길을 잡는 과정이 장시간 이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버와 배터리 사이의 간격이 너무 좁다 보니까 이 배터리는 물을 뿌려야 되는데 이 물이 서버까지 혹시 뿌려지면 이 서버가 손상될 우려가 있어서 그만큼 또 화재 진압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 다량의 물을 지속적으로 뿌려도 불이 잘 꺼지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자, 결국 배터리와 서버의 위치가 피해가 커진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그 3년 전에 데이터 센터에서 똑같은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때 이제 민간 업체들한테는 이 무정전 시스템하고 서버하고를 물리적으로 격리를 시키고 정기 점검을 강화하는 지침을 내려준 것 같은데 국가기관에서 그 지침을 무시했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3년 전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나면서 메신저 서비스가 목통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유사 사례를 겪었음에도 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먹통 사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상만 먹통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원화된 이 정보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구축이 돼 있고 운영되었다면 대전분원 전체가 셧다운됐을 때도 역시 다른 쪽에서 이 서비스를 인수해서 계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비를 사야 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거를 관리하려고 그러면 관리 인력이 필요할 겁니다. 아직은 예산과 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국정자원은 대전 본원과 더불어 광주, 대구 분원이 있지만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는 게 아닌 각기 다른 시스템이 분산되어 있는데요. 자, 만약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었다면 본원에 문제가 생겨도 금방 해결이 됐을 겁니다. 자, 한편 전문가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더 걱정스러운 게 지금 이제 그 AI 3대 강국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전국에 이제 데이터 센터가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질 텐데 데이터 센터에는 예외 없이 이번에 화제가 난 UPS 무정전 시스템이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적에 대책을 준비해두는 사실은 큰 물통밖에는 대책이 별로 없습니다. 자, 이처럼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일까요? 배터리와 서버를 수평 수직 상황으로 분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이중화가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서버실이 5층에 있다면 배터리식은 1층에 두는데 그것도 한 건물에 두는 것이 아니고 다른 건물에 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양한 업무와 연관된 참 중요한 시스템인데 국가 전산망 관리가 그동안 허술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 불편함이 따르고 있거든요. 언제쯤 다 복구가 될까요? 네, 열심히 복구는 하고 있지만 복구율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특히나 공무원들의 업무 자료를 보관했던 이 클라우드, 그러니까 G드라이브가 화재로 소실이 됐는데요. 백업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일부 정부 부처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다시 복원하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재난안전 서비스가 먹통이라는 사실이거든요.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 포털이 정상화되지 않으면서 어떤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전파하고 또 대피소 안내 등이 원활하게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